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9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소개하면서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은 소극적이나마 바흐무트, 빌로호이우카, 블레다르 방면에서 포격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간 상황에서 러시아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은 드네프르강 동쪽으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이곳에서 러시아 점령지 약 500평방킬로미터를 수복하고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극도의 정보 제한으로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매체 또는 오신트의 SNS에 공개한 정보를 참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방패 삼아 강 동쪽의 중화기와 다수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강 서쪽으로는 헤르손주 점령지에 경보병 중심으로 병력을 계속 투입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할까요?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남부 헤르손 전선 일대는 러시아군 보급이 끊긴 상태이죠. 강 서쪽에 주둔해 있는 약 4만 명 러시아군은 이런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필요한 군장이라든가 식량 등 보급품 조달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군대가 도주하거나 또는 투항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르손 점령지 행정부 부수반인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최근 친러시아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부대와 병사들이 드네프르강 동쪽으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게 내주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전황으로 봐서도 우크라이나의 헤르손시 탈환은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임박한 진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인이 헤르손 드네프르강 서쪽에 있는 나머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들이 주권 영토를 되찾기 위해 매우 조직적이지만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이 가능한 일이 된 것이라는 거죠. 러시아군은 주민 7만 명을 강제로 러시아 본토 혹은 강 동쪽 제방에서 15km 이내로 이주시키는 중인데요. 민간인 대피라는 인상을 주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지 주민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군대가 그 시민들에게 둘러싸임으로써 안전을 노리는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은 몹쓸 짓을 하고 있죠. 비어있는 민가에 침입해 거리낌 없이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민간인 소유물을 보이는 대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사진은 훔친 차량을 트레일러에 싣고 강 동쪽으로 나르는 러시아군의 약탈 장면을 SNS를 통해서 오신트가 공개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헤르손 지역을 러시아 연방으로 선언을 해놓고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러시아인들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군의 드네프르강 동쪽으로 철수 주장이 러시아가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 대변인 나탈리아 후메니우크는 여성입니다. 이것이 속임수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 주거지를 비워놓고 우크라이나군과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가 하면 11월 2일 있었던 일이죠. 우크라이나 파르티잔과 특수부대가 헤르손시 깊숙이 침투해서 헤르손시의 축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러시아 S-300 시스템을 은밀히 조작해서 폭파했고 M14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안토노프스키 다리 그 밑에 러시아가 임시 부교를 부설해 놨는데요. 이 부교와 보급품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 제방까지 타격하는데 성공했다고 오신트 보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보도입니다. 10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동원령을 통해서 징집한 군인 수만 명을 벌써 전선에 배치했지만 대부분 군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도 최근 징집한 예비군들이 무기도 없이 전선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무기가 지급된 징집병들은 대부분 7.62mm 실탄을 사용하는 AKM 소총을 받았는데요. 러시아가 정규 전투병이 사용하는 소총 탄환과 다릅니다. 따라서 정규 전투병과 징집병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 러시아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탄환을 전선에 보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침공군의 실태입니다. 러시아가 군사 자원이 부족하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탄약과 무기의 부족이 극심한 나머지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맥심 중기관총까지 꺼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00년 전의 무기죠. 여러분, 영상에서 도망친 러시아 병사들이 버리고 간 맥심 중기관총을 신기하게 만져보는 우크라이나군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거의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들이 많이 전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분석가 파벨 루진이라는 사람은 러시아군은 훈련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대규모 징집을 하다 보니 수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훈련시킬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를 보여주는 공포에 질린 러시아군들이 무질서하게 장갑차에 올라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해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 장갑차가 뒤집어지고 군인들이 길바닥에 굴러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군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10월 30일, 조금 됐습니다만 하루 만에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전 이래의 최고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0명. 또 우크라이나군은 31일 헤르손 공세를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의 영토를 계속 탈환하고 있고요. 전쟁 발발 후에 러시아군 전사자는 최소 7만 12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죠.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하면 3배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아마 지금쯤이면 더 많이 사상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장병들을 마구잡이로 전장에 몰아넣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전투 지휘 능력을 갖춘 경험 있는 장교의 수가 날로 줄어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라스푸티차라는 진탕에다가 겨울 전쟁을 앞두고 숙련도가 엉망인 병력과 장비 손실, 탄약 부족 등 악조건에서 러시아군은 막대한 희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무리 보도 통제해도 점차 러시아 내국인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몰자 중심의 반전 분위기는 극에 달할 것이고 더 이상 징집은 어렵게 될 게 뻔합니다. 현재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젊은이 수는 징집병의 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원한 징집병이 큰 도움이 되지 않자 탈레반에게 쫓겨서 도피한 정부군, 즉 미군에 의해 군사교육을 받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무기 또한 거의 소진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그리고 샤헤드 136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사거리 300km의 파테 110, 사거리 700km의 졸파가르 미사일, 이런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언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당량의 북한제 포탄을 은밀하게 구입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각 2일 밝혔죠. AP통신은 또 북한은 이들 포탄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존 커빈 미국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전쟁 피로가 러시아군에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놓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폭탄, 이것을 포함한 핵무기, 이거죠. 이것은 러시아 자신의 파국을 담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휘두를 수 있는 무기는 가스와 석유 등 천연자원입니다. 가스관을 폐쇄함으로써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다 못해 유럽연합 국가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아우성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남아있죠. 유로존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이번 겨울을 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유럽도 아직은 가스 비축과 에너지 절약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스로바키아는 샤워는 2분만, 핀란드는 가족과 함께 사우나, 스웨덴 정부는 난방 온도를 19도까지 낮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타국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를 사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LNG선이 해상에 정박할 정도로 대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비축 절약에 나서면서 이번 겨울은 가스 배급제나 정전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